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분이 자리를 바꿔 앉으셨네요. 예. 이제 어제 정무위에서 결국 파행이 벌어졌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뭐 고성이 오가고 결국은 파행됐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잠깐 좀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롯데로부터 많은 임원들로부터 도대체 왜 롯데가 다 합의됐다는데 왜 증인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누군가. 지배구조 문제니 이것을 잘 아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 나와세요. 이거 이 사람 어디다 소리를 들려 그래? 지금 우리 그걸 지금 변명이 나옵니다. 참 저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에도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해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 야, 엉덩이고 함부로 얘기를 한대. 함부로? 뭐라고? 반말을 해도 되나한테? 아니, 야, 이 현대설 찾아서 함부로 못해. 아이, 저런 황당한. 이 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지금 두 분이 보셨는데 뭐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뭐 저건 아주 극히 일부, 극히 희귀한 지금 장면인데요. 예. 흔히 있는 장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들만 쌈만한다 그렇게 또 예,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간에 뭐 강기정 의원이 좀 거칠게 네, 얘기를 한 것은 뭐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촉발된 것이 네. 결국 이제 롯데 그 재벌의 증인 채택 문제로 결국 새누리당이나 정우택 위원장께서 롯데 봐주기로 해서 네.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빨리 그 17일 날 그 부처 국감 때 해야 하는 게 옳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 날 하자는 것은 결국 만약에 그때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롯데 봐주기로 증인 채택을 안 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읽혔기 때문에 네. 강기정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네. 그러나 좀 거칠게 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은 전 국민이 지켜보기 때문에 저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지난번 한미 FTA 통과시킬 때 최루탄까지 터지고 예.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국회법에는 현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 방해 금지, 회의 네. 방해 금지 이런 이제 항목까지 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회의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 그것이 불만이 있다고 저렇게 막 몸싸움 하듯이 나가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모습은 정말 잘못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좀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윤리위 간사로 있습니다만 예, 이게 그동안 보니까 19대 국회 들어와서 이런 막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건도 제대로 의견한 게 없어요. 예, 예. 또 보니까 또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실 때 네. 조금 이렇게 강기정 의원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좀 네. 부드럽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좀 맞받아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간 감정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 아, 참. 근데 어제 저렇게 파행되고 새누리당에서는 강기정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다시 회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는 확인이 됩니까? 오늘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속 뉴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감이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제일 핵심적인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 채택 문제가 파행이라서 오늘도 회의가 없이 파행으로 갔다면 이 정말 시간이 쫓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를테면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못하겠다.
새정치연합은 해야 된다 이러고 싸웠다면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양당 다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날짜가 좀 다르고 서로 설명하는 이유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인데 이 경우에는 대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들이 이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좀 사전 합의를 하거나 상황이 저렇게 되면 잠깐 정회하고 좀 의논을 따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예, 어. 그렇습니다. 아마 보통은 예, 제가 볼 때 강기정 의원이 화가 난 거는 예. 차라리 채택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은 화가 좀 덜 났을 텐데 예. 이제 꼼수를 부린다. 뭐 채택할 것처럼 하면서 네. 마지막 날로 그것을 정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안 나오면 그만 식으로 이렇게 아마 좀 꼼수를 부린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네. 화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이제 네. 어쨌든 그게 뭐 마지막 날 안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날 나와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종합 국감이거든요. 마지막에 네. 결국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신동빈 회장을 꼭 부르느냐 아니면은 그 밑에 전문 경영인을 예. 부르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실랑이를 할 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증인을 너무 총수 위주로 그래서 보여주기식 뭐 재벌 길들이기식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 국감 본래의 조사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 총수에 대한 이제 길들이기식 이런 별개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가 딱 좋다. 예. 이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무위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언제 부를지는 이제 앞으로 어쨌든 여야가 뭐 타협을 하거나 뭐 하여튼 결론을 내릴 문제고요. 지금 남은 숙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이 정무위 회의 장면, 이거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강기정 의원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이런 비슷한 이 행동을 했던 걸로 지금 다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권경석 의원 간의 사건, 또 김성애 의원 간에는 뭐 주먹 다짐까지 있었고, 그때 뭐 김성애 의원이 때렸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는 됐습니다만. 또 청와대 경호원과 강기정 의원 사건,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아니죠. 예. 원래 정감 있고 좋은 분인데 예. 좀 이제 순간적으로 좀 참지 못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을 없애자고 이른바 선진화법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실은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화법이 예. 있은 이후로 예. 과거와 같이 예. 어떤 법안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네네. 이런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임위 차원에서 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여전히 막말, 고성, 소란 네. 이런 것들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 예.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요, 또 이제 저는 야당의 주장도 좀 경청해 볼 만한 것이, 국감 마지막 날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치고 새누리당 의견대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감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2012년에 그 해외 출장을 이유로 그 증인 신청 됐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벌 받았어요. 벌금 1,000만 원. 무슨 롯데그룹 오너한테 1,000만 원이 무슨 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행법상 이 또 과잉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 처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내가 이번에도 안 나가고 1,000만 원 내면 되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대책이 없다. 이게 야당 쪽의 주장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만일에 이제 국감장이 안 나오면 예. 별도로 상임위를 할 때 네. 그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별도로 롯데 지배 구조에 관한 청문회를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죠. 뭐 국회가 네. 맘만 먹으면은 네. 국감 국감이 때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고 국회가 좀 더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국회 본연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자고 있는데 그걸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감 때 아니면 증인으로 부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반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지금 현재 국회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제 그 청문회가 남용될 수가 있다. 아,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의 목적으로 무조건 청문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네네. 청문회에 이제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부나 이제 다른 기관들로서는 예. 너무 부담이 커진다. 아.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반대 명시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걱정이 고려해보자 있다, 이런 그런 정도죠. 말씀이시군요. 근데 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꼭 그렇게 됩니다. 아. 야당 때는 뭐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고 그래갖고 정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예. 여당이 되면 또 이제 야당이 너무 아. 국회 기능을 또 과잉 행사한다 이렇게 또 하면서 자꾸 방어하거든요. 우리도 네, 그건 네. 반성하죠. 우리도. 예. 예. 저희가 여당 다음에 되면은 확실하게 저희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뭐 신동빈 회장 경우에는 뭐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롯데 사태의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정인 채택에 여야가 사실은 이견이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와 별도로 여기 국감 때만 되면은 재벌 언어들 대거 부르고 그리고 뭐 사실은 하루 내내 대기시켜 놓고 뭐 5분 질의 또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저 길들이기 하는 건지 무슨 딜하려고 부르는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 경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게 짧은데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기관을 하고 많은 제보를 부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와서 5분 답변한 사람 답변 못하고 간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청문회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상시 국회가 좀 그런 그 그렇죠. 청문 절차를 예. 통해서 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증인도 부르고 증인도 나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국감이라는 게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 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벌들의 그 국회 출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한테 슈퍼갑이라고 뭐 많이 비난하지만은 네. 국회의원보다 훨씬 몇 배 더 슈퍼갑은 사실 재벌 총수들입니다. 예.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그런 네.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벌이 지금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뭐 기업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 질문하는 거 또 네. 공정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증인 그 협상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 증인으로 요청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 협상 시작되자마자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지금 말씀은 재벌 언어들 불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다 빠지고 사실은 워낙 이게 논란이 커서 신동빈 회장 하나 지금 못 빠져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런 분도 아니, 있죠. 그게 예. 아직 다 결정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까? 이제 그렇죠. 예. 기간 그 뭐 며칠 이전에 소환장만 보내면 네, 이제 네. 충분히 적법하게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예. 완전히 이제 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네. 지금 야 마지막 날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어. 지금 롯데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춰볼 때 네. 신 회장이 그날 안 나오면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건. 안 나온다는 건 전혀 그건 이제 그 경영이나 여러 판단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나올 텐데 네. 어느 날 부를 거냐는 이제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국민 이제 관심사를 네. 뭐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또 한편 또 물론 뭐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증인으로 마구잡이로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을 잘 형평성 있게 네. 네. 판단해서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에 그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렉서스 급발진 사태로 예. 이제 리콜을 그 대량으로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미국 의회가 도요타 회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이제 특별 청문회였죠. 네. 8시간을 도요타 회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고 네. 도요타 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도요타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졌다.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걸 이렇게 그냥 여러 명 불러놓고 대기시켜서
1분 질문하고 말고 예스와 노만 대답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정말 집중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네. 어느 무엇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저는 그게 가능한 게 아. 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좀 더 의회가 발전하려면요, 국감 이거 없애고요, 국감 네. 없애고 청문회 제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상시 예. 수시로 불러다가 이렇게 네, 네. 시간을 충분히 갖고 토론을 해야죠. 지금은 국감에 나오면 이제 한 5분, 10분 답변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예. 총수도 나와가서 자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질문 받고 가기 예. 때문에 출석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말씀대로 네. 뭐 미국에는 하여튼 24시간 365일 어디에선가 어떤 주제든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많은 청문을 통해서 공론이 수렴되고 네. 하여튼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1년에 딱 20일 하는 국감 이런 식이 아니라 360일 청문을 하는 식으로 바꾸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저 의원들께서 바꾸면 바꿔지는 건데 그 누구한테 바꿔달라고 지금. 지금 이제 국회법 지금 개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저 홍일표 의원님 예. 포털 사이트 대표를 새누리당에서 증인으로 부르자 이러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 이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자꾸 재벌 총수 부르니까 맞불을 놓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아니 맞불은 아니고 예. 이제 포털 사이트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네. 이제 거대 재벌 맞먹는 규모로 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그 언론과 관련된 운영 행태가 네. 이게 언론사로서의 규제는 전혀 안 받으면서 언론사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어떤 뉴스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아. 배치한다든가, 그 편집 기능이 예, 있는 거죠? 많이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예. 우리 연구원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기사가 야당에 대한 비판 기사보다 10배가 많이 나오더라. 또 이제 뭐 양당 대표에 관한 네. 기사가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기사가 훨씬 많이 노출된다. 네.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이 대형 포털이 이제 중소 상공인의 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중개업, 예. 광고 대행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커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방향이나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부르기로 한 거죠. 예. 저는 이 문제는 그 새누리당이 심각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자유의 침해다. 예. 그것은 일종의 언론기관의 그 편집권 또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정치 권력이 증인으로 불러다가 따져 묻는다는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즉각 이건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뭐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번연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야당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하고 여당이 뒷받침하는 것인데 당연히 기사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많은 것은 언론으로서 언론의 당연하다. 번연의 기능이죠. 언론의 예. 번연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 비판하는 거고 공적 기능으로서 그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판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것을 속좁게 무슨 뭐 여당만 비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또 야당의 여러 가지 좀 예.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뭐 그거를 이제 용납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다 비판 기사가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10배씩 차이 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건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한번 물어보는 예. 차원이지 이게 예. 압력이나 이런 거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설명하셨는데 압력이죠. 그러나- 그러면 거기 나오는 예. 그 저 다음이나 또 네이버의 대표들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축 나오고 하면은 이제 예. 뭐 신경 쓰고 혹시 여당 기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많은지 살펴보고 줄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 자체가 언론에 대한 상당한 침해죠. 알겠습니다. 이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지금 이제 여당의 새누리당에서 입장인데 요구하고 예,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예. 야당 불만도 같이 얘기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공정하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그러면 사주를 증인으로 불러야죠. 뭐 야당으로서 저희는 정말 그 저 뭐
조중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아, 늘 예. 그 야당만 그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그러면 네네. 우리도 그러면 뭐 조선동아중앙 신청을 하세요. 우리가 사주 작성을 해볼 테니까. 주인으로 불러서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죠. 왜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편집을 그렇게 하는가? 아니, 신청하라고 그러네요. 예, 지금? 한번 신청하고 근데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네.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그 다음하고 네이버 예. 의장들 부른 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여야 모두 국민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예, 국민 목소리가 어딘지는 좀 제대로 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가 이 문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심학봉 의원 예, 징계와 예. 관련된 것인데요. 예. 김무성 대표가 심학봉 의원의 자진 사퇴를 사실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관련해서 지금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방안은 심학봉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네, 이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예. 홍영표 의원님이 소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의 심의로 제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서 일단 늦췄지 않습니까? 예,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네. 이제 제명 의견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내용은 네. 성폭행이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 수사가 아직 안 됐었고 네. 보도 초기에 이제 그런 언론 보도만 보고 했는데 이제 이 성폭행이 이제 무혐의로 됐고 네. 그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보니까 본인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제 이 성폭행 여부를 떠나서 네. 나머지만 가지고도 이제 징계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이 심의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징계의 내용이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다 제명. 보니까 예. 이거를 그냥 본인 말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딱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제출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막봉 의원이 그 출석해서 진술하라 했는데 그건 또 피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 출석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소명의 기회가 있다. 예. 이런 회의를 하니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냥 서면으로 냈지만 예. 네. 그러나 이제 이게 본인의 희망은 검찰 수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의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더 하자 했더니 예.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감싸기를 하고 네. 있다 뭐 이렇게 뭐 야당에서는 큰 신막봉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원 감싸기 이렇게 예, 했죠. 예. 예. 제가 생각할 때 감싸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제명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것이고 음. 실제로 제가 그날 이제 9월 중에 회의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예. 했고 네네. 실제로 오늘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해서 네네. 9월 16일 날 2차 회의를 다시 하기로 다음 그렇게 주군요. 예, 네. 합의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제명이라는 걸 이게 해서 실제로 의결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이랬던 것인데 네. 뭐 그것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이제 다음 회의 때 확실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16일 날 생각하고 확실히 있습니다.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윤리 결정이 나더라도 또 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윤리 결정이 최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회의야 뭐 지금 정기국회 열려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건 뭐 양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하는 예, 것이 그러니까 본회의가 예. 이제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앉는다고 금방 이게 유야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16일 날 국회 윤리특위가 심학봉 의원의 징계권을 의결하고 16일 날은 사실은 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날이죠. 있습니다. 이 혁신안의 중앙위 상정 날이죠. 예. 통과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허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이 새정치연합 상황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미 시간이 넘어가지고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전날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